한국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 뭘 알겠어? 여기 스페인 출신의 한 토목공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평소 유럽의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가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후안 마르티네즈예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토목공학 전문가예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다리, 터널, 그리고 기차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마드리드에 있는 제 사무실 벽에는 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상들은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스페인과 유럽에서 온 토목공학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들이었죠. 적어도 그동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관자놀이에 흰 머리가 나고 눈가에 주름이 있는 남자가 보이곤 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랫동안 일한 덕분에 제 피부는 단단하고 그을려 있었어요. 저는 항상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가죽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아 신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진지한 전문가라는 걸 알아봐 주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중요한 이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저에게 그들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인 리야드에 거대한 도시철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85개의 역과 176km의 선로가 있는 6개의 전철 노선을 건설하고 있었죠. 일부 선로는 도시 위 높은 다리 위로 지나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거 딱 내 스타일인데?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토목공학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세계에 보여줄 또 다른 기회잖아. 그런데 이메일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제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 건설회사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70km의 선로 29개의 역, 그리고 모든 다리 구간까지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고 턱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라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구간을 건설한다고?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혹독한 곳 중 하나에서? 저는 한국 회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 한국 기술은 서양 아이디어를 그저 복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싸지만 그만큼 좋지 않은 거죠. 진정한 공학적 우수성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와 같이 수세기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최근 10수년 동안만 기술로 알려지게 된 나라였죠. 그들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막 더위에 적합한 밝은 색상의 정장들을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죠. 짐을 싸면서 사우디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정중하게 유럽 회사들에게 더 많은 구간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제 조언을 들을 거예요. 저는 후안 마르티네즈, 유럽 최고의 토목공학 전문가 중 한 명이니까요. 리야드로 가는 비행은 길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이 도시철도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중 하나에서 지어져야 했습니다. 리야드는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름 기온은 종종 섭씨 50도에 도달하곤 했죠. 신발 바닥에 고무를 녹일 만큼 뜨거웠어요. 강력한 모래 폭풍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두껍고 숨막히는 먼지로 덮을 수도 있었고요. 이런 조건에서는 전자장비가 종종 고장나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구간이 문제에 부딪힐 이유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니 푸른 지중해가 끝없는 황갈색 사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리야드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모래에서 신기루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현대적인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높은 마천루들이 밝은 태양 아래서 빛나고 있었고 넓은 고속도로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고요. 인상적이었지만 도시 지하와 다리 위에 도시철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이런 건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어요. 기장이 외부 온도가 섭씨 47도라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열기가 벽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마치 오븐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넥타이를 바로잡았어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마르티네즈 박사님, 리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사우디 관계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평판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네요. 다른 컨설턴트들은 언제 만나게 되나요? 내일 아침입니다. 그가 에어컨이 켜진 차로 걸어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철도 컨설턴트인 루카 보나르디와 한국 기업의 팀장인 김민준 씨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 팀장이 여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내 도움이 필요해질 거야.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날 저녁 시원한 호텔 방에서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리야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뜨거운 밤 공기가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건설이 이미 시작된 곳에 크레인 윤곽이 보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한국팀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가 토목공학에 대해, 우수성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깊은 편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30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의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견해에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저는 후안 마르티네즈, 스페인 토목공학 전문가였고 기술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에어컨이 바깥에 사막 열기와 싸우느라 너무 세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킷을 어깨에 더 꽉 감싸며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큰 책상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과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탈리아 철도 전문가인 루카 보나르디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그의 완벽하게 맞춘 이탈리아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니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유럽의 토목공학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책상 맞은편에는 한국팀 리더인 김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잘려 있었고 눈빛은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팀이 발표를 위해 다양한 색상의 차트와 상세한 모델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이 눈에 띄고 있었어요. 여름 모래 폭풍은 당신들 장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토론 중에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나고 있었죠. 유럽 기술조차도 이런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준 씨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티네즈 박사님, 저희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장비에는 모래 손상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또한 고온에 대비한 이중 냉각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명받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그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회의실에서 큰 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진짜 시험은 잔인한 사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루카와 저는 함께 커피를 마시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너무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어 루카가 에스프레소에 들어간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뛰어들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맞아, 저는 누군가가 제 의심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아지며 동의했어요. 유럽의 토목공학은 수세기의 경험이 있잖아. 한국은 몇십 년 동안만 기술을 개발해왔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리야드 전역의 다양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루카가 관리하는 곳을 포함한 유럽 구간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 장비는 극심한 열기 속에서 계속 고장나고 있었어요. 모래가 어디에나 들어가 기계를 막히게 하고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죠. 진행 상황은 느리고 답답했습니다. 특히 더운 어느 오후 기온이 섭씨 52도에 도달했을 때 저는 한국팀의 구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들도 우리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미리 만들어진 다리 구간을 놀라운 정밀도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현장 주변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열기 속에서 고장나야 할 장비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흰색 안전모를 쓰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저에게 손을 흔들며 오라고 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님, 반가운 깜짝 방문이네요. 저희 진행 상황을 보시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려고 하며 그를 따라갔어요. 그들의 터널 보링 머신은 우리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자화면은 하루 만에 믿을 수 없는 수치를 파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 파도를 통해 눈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이런 온도에서는 장비가 과열되어야 하는데요. 민준 씨는 그들의 기계를 가까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냉각 시스템은 사막 조건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외부 부품에 있는 특수 코팅이 모래가 달라붙어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막 환경과 싸우는 대신 그들은 그것에 적응했어요. 그들은 공장에서 많은 부품을 사전 제작해 혹독한 야외 환경에서 해야 하는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우디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공식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숫자는 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 구간은 일정보다 88% 앞서 있는 반면 유럽 구간은 15% 뒤처져 있었어요. 사우디 측에서는 한국 팀에게 더 많은 구간을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어요. 천장 선풍기가 위에서 돌며 시원한 공기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생각은 뜨겁고 불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유럽의 토목공학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어요. 이제 제 눈으로 본 것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혹시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틀렸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구간을 피하거나 그들의 일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 저는 그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런 조건에서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그들의 작업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제 요청에 놀랐더라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마르티네즈 박사님,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전문 지식과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최고라는 제 확신의 세계가 제 주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일부는 그 균열을 메우고 옛 신념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부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태양이 창 밖 도시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 또 다른 찌는 듯한 하루가 될 터였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결국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른 아침 해가 한국 건설 현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였죠. 이른 시간인데도 더위 때문에 이미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제가 지나갈 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여기서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지난 2주 동안 저는 지켜보고 배우기 위해 매일 여기에 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민준 씨는 저에게 FSLM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량을 건설할 때 한 경관의 길이에 따라 상부 구조물 전체를 제작장에서 일체 제작한 후 가설하는 공법이라고 들었어요. 전에 프로젝트 서류에서 이 용어를 봤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었지요. 이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제가 본 것보다 더 빠르게 터널 지지대를 짓고 있는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 방식은 한국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빠르게 건설해야 했을 때 개발됐어요.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뽐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해결책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했죠. 저는 작업자들이 특수 콘크리트의 얇은 층을 하나씩 연속해서 바르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럽에서처럼 한 번에 모두 붙는 대신이었죠. 각 층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굳고 다음 층이 바로 발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터널을 지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막 더위에서는 이게 실제로 더 잘 작동하는군요. 저는 큰 소리로 소리치고 말았어요. 얇은 층들이 극단적인 온도에서도 제대로 굳는 거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제약 조건이 우리를 혁신하도록 만들죠. 이 말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 말이 우리의 경로가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과 유럽 전역에서 우리는 토목공학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수세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변화를 주며 전통을 조심스럽게 보존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쟁 이후에 맨 바닥에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어요. 그들은 옛 방식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빨리 발명해야 했죠. 어느 후 저는 한국팀이 모래폭풍 조건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새로운 AI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구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모래가 센서에 불어들어오면 시스템이 중단되는 대신 스스로 재보정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우리 유럽 구간의 센서들은 모래폭풍 동안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수동으로 청소하고 재설정해야 하죠. 우리 시스템을 시험해 보시겠어요?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약간의 조정만 하면 여러분들 장비와 호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저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잘난 체하는 느낌도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욕구도 없었어요. 그는 단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한 메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모래 손상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들, 극한의 더위에서도 기계가 작동하게 하는 이중 냉각 시스템들, 어려운 조건에서 건설 시간을 최소화하는 사전 제작된 다리 부분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AI 시스템들. 저는 리야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토목공학이 최고라고 너무나 확신했고 한국팀이 실패할 것이라고 너무 자만했었죠. 이제 그런 믿음들은 어리석고 편협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사우디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들은 유럽 구간에서 계속 고장나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독일에서 특수 장비를 수입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연을 초래할 해결책이었죠.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전에 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국팀이 우리 기반 시설과 작동할 수 있는 AI 기반 적응형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약간의 수정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모든 구간에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새 장비를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아마도 더 효과적일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루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민준 씨는 단지 저에게 존중의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저를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는 고급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 장소는 단순하지만 깨끗했고 향신료와 구운 고기의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우디 음식 접시를 앞에 두고 우리의 대화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서 더 깊은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토목공학은 한 나라나 전통에만 속한 적이 없어요. 민준 씨가 제 빈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지식은 항상 여행해 왔어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서 배웠고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배웠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토목공학의 전체 역사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항상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빌려간 유럽의 성취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손들에 의해 쓰여진 많은 장을 가진 인류의 이야기로 보고 있었어요. 별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유럽의 토목공학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단순히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최고의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과 유럽 구간의 팀들이 모든 프로젝트 영역의 AI, 센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만났어요. 저는 한때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기술자들이 이제는 흥분되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루카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뭐야?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봤어요. 편견을 통해 보는 대신 열린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되니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었어. 회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우리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전 프로토콜과 품질 관리 방법 중 일부를 채택하고 있었죠. 이건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중 어느 쪽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함께 더 나은 것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구의 토목공학이 최고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유럽 구간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이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6개월은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리야드 도시철도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되었고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완성된 다리 구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사막과 건물들을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자동차들이 작은 알록달록한 딱정벌레처럼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공기는 이미 따뜻해서 또 다른 무더운 하루가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 열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선로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선로들은 곧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리야드 전역으로 실어 나를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생각할 때마다 기쁘면서도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고 오래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왔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리 위에서 저와 합류했어요. 우리는 이 몇 달 동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들을 풀어냈어요. 그의 한국팀 기술과 우리의 유럽 경험이 합쳐져서 모두를 놀라게 한 해결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막식이 내일이네요. 민준 씨가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큰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문가로 일한 후에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우리가 주요 터널 구간을 완성한 날, 함께 서 있는 우리 연합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지친 듯 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유럽과 한국 팀은 거의 서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확신하며 따로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자들은 매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개막식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어요. 역과 열차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이 전통적인 사우디 패턴과 섞여 새롭고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토목공학적 성과와 기술 혁신에 관한 격식 있는 발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일한 사람들, 특히 민준 씨와 한국팀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대신 제 마음을 담아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럽의 토목공학, 특히 스페인의 토목공학이 항상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틀렸고 그 교훈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한국팀의 혁신을 보면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했어요. 오래된 편견을 제쳐두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요. 진정한 발전은 지식을 질투심으로 지키는 대신 공유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섞여 축하하는 동안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25살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마르티네즈 박사님, 그가 크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연설이 정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접근법이 더 나은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둘 다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박사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 것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경험이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오랫동안 제안했던 편협한 사고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리야드에서의 마지막 밤, 민준 씨와 저는 몇 달 전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그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익숙한 향신료와 구운 고기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혁신에 대해 배워야 해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국제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다양한 접근법을 함께 모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민준 씨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식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다음 여정을 위해서요, 그가 말했어요. 다음 날 집으로 날아가면서 저는 비행기 아래로 작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우리가 스페인을 향해 지중해 위로 날아가면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마드리드의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즉시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혁신에 영향을 받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저는 무시하는 대신 질문하고 탐구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저는 우리 국제팀의 사진을 유럽 상장들과 증명서들 옆에 걸었어요. 그것은 매일 저에게 탁월함이 한 나라나 전통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브라질의 새 프로젝트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도전적인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협력할 국제 전문가들을 원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후안 마르티네즈라면 이것을 유럽 방식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로 접근했을 겁니다. 새로운 후안 마르티네즈는 이를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브라질 엔지니어들에게서 배울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에는 다른 것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더 적은 확신들, 더 많은 질문들, 더 적은 자부심, 더 많은 호기심, 그리고 맨 위에는 조심스럽게 책에 끼워놓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여정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